지난해 아파트 임대차 계약 10건 가운데 4건은 월세 계약이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의 25% 수준이던 10년 전과 비교하면 비중이 크게 높아진 겁니다. 지금은 전에 임대차 3법을 해서 그때 막 집값도 올라가고 전세 금액이 막 엄청 올라갔었거든요. 과거보다 반전세 또는 월세가 많이 지금 늘어있는 상황입니다. 월세 금액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2달 동안 거래된 아파트 평균 월세 금액은 65만 원으로 2년 전 평균인 52만 원보다 24.9% 인상됐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전세와 월세 보증금은 각각 3.7%와 1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금리 여파로 이자 부담이 커지자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목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부를 월세로 돌린 겁니다. 전월세 전환율도 2년 전엔 전국 평균 4.5%였지만 최근 0.5%포인트 상승해 월세 부담액을 더욱 키웠습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아파트 평균 월세가 2년 새 85만 원에서 92만 원으로 올라 평균 100만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적으로도 100만 원이 넘는 월세 비중이 10.2%에서 16.5%로 늘었습니다. 최근 집값 하락에 따라 역전세난까지 확대되고 있어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를 늘리려는 수요는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SBS 신용식입니다. 전국 미분양 주택 수가 한 달 전보다 10% 넘게 늘어 7만 5천 가구를 넘어섰습니다. 10년 2개월 만에 미분양 물량이 가장 많은 걸로 정부가 언급한 위험 기준도 이미 넘어섰는데 이처럼 팔리지 않는 새 집이 갈수록 늘고 있지만 분양가는 꺾이지 않고 오히려 오르고 있습니다. 이혜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음 달 초 서울 영등포구에서 분양에 들어가는 한 아파트 견본주택입니다. 평균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3,400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지난해 말 서울 지역 평균 분양가보다 400만 원 이상 높은 수준. 그러다 보니 전용 59제곱미터 분양가는 8억 4천만 원, 84제곱미터는 11억 3천만 원 선으로 실수요자들은 부담스러운 수준이란 반응입니다. 오래 기다렸으니까 좀 더 싸게 사면 좋겠는데 생각보다는 비싸게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가진 자산 대비해서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죠. 이달 중순 청약을 진행한 수원의 한 아파트는 3년 전 분양한 근처 다른 아파트보다 분양가가 1억 원이나 높았습니다. 고 분양가 논란에 미분양이 속출하는 상황이지만 분양가는 꺾이지 않으면서 지난해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1,5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건설업계는 톤당 60만 원 하던 철근 가격이 100만 원까지 오르는 등 자재값과 인건비가 껑충 뛰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건설 분야 물가지수인 건설공사비 지수는 최근 2년 동안 20%가량 상승했습니다. 21년도에는 풍기 현상이 있었고요. 2022년에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유연탄 가격 등 주요 연료로 쓰이는 자재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규제 완화로 대부분 지역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빠진 점도 분양가 상승에 영향을 줄 걸로 전망되는 가운데 수도권 인기 지역과 지방 분양시장의 양극화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SBS 이혜미입니다. 미분양 주택이 늘어난다는 소식 한두 달 전에 전해드렸었는데 그새 더 늘어서 이미 7만 5천 채를 넘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10년 만에 최대치더군요. 예. 우리에게는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라는 트라우마가 있었죠. 네. 당시 저축은행 사태의 시작은 부동산 PF가 부실화가 된 것이었고요. 그때 당시는 왜 그랬냐? 미분양이 속출했기 때문에 네. 부동산 PF 부실, 이게 저축은행 상태로 넘어갔었던 것이었는데 당시 2012년에 미분양을 보면 7만 6천 가구였습니다. 네. 자, 그런데 최근 작년 11월, 12월, 1월 우리도 미분양이 폭증을 하면서 네. 7만 5천 가구에 육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험하다고 했던 그 수준까지 치고 올라간 거고요. 정부가 원래 위험 수준이 6만 2천 호 정도 되면 위험하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마지노선으로 세웠던 게 6만 2천 가구였는데 그거보다 만 가구가 더 넘게 미분양 가구가 속출한 것이고요. 11월, 12월은 거의 만 가구씩 폭증을 했고 그다음에 1월에는 약간 이 증가폭은 줄었다고 하더라도 전월 대비 10% 넘게 오르면서 이런 상황이라면 이것이 다시 또 PF 부실, 네. 이것이 금융권으로 넘어가게 될 수 있는 그런 빨간불이 들어온 그런 상태입니다. 저 상태를 보면
지방에 네. 84%가 몰려 있더군요. 이건 네. 어떤 상황인 겁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당시에 7만 6천 가구, 네. 지금의 7만 5천 가구를 동등 비교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해서 지금의 미분양이 좀 다른 점들을 몇 개 파악을 해보면 현재 서울 같은 경우는 한 900가구 정도입니다. 네. 하고 수도권 전체로도 10,000가구대고요. 전체 미분양 물량의 84%는 다 지방에 몰려 있습니다. 또 지방 중에서 한 20%는 대구 쪽의 미분양이 이제 모여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전방위적으로 퍼져 있다기보다는 어떤 특정 지역이라든가 네. 또 분양가가 높은 곳들 뭐 이런 곳에 몰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제 그런 전문가도 있지만 다만 서울은 좀처럼 100가구, 200가구 이상 미분양이 안 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거의 1,000가구 이상, 1,000가구에 가깝게 미분양이 났다는 것은 이걸 그냥 좌시할 수도 없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네, 건설사들은 지금 정부가 좀 개입해 줬으면 좋겠다고 호소를 하지만 네. 정부는 아직 그럴 단계는 아니다 이런 입장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7만 가구 넘게 나오면서 정부의 입장들, 국토부의 입장들 다 요구를 했었는데 네. 정부는 의외로 현재까지 좀 담담합니다. 지금 7만 가구가 넘긴 넘었지만 여기에서는 좀 정부가 바로 개입하기는 힘들다라는 것인데요. 이제 크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이 미분양 난대를 쭉 봤더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외곽 지역에 많다. 네. 즉 이게 이제 수급에 안 맞게 지었던 아파트들이어서 미분양이 낮다라는 그런 평가고요. 두 번째는 지금 미분양의 원인 중에 하나. 분양가가 너무 높다. 네. 그러니까 건설사들과 시행사가 이렇게 높은 분양가를 해놓고 미분양이 낮다고 이걸 정부에게 책임 전가하면 어떡하느냐. 라는 이제 두 가지 이유로 현재까지 국토부는 이제 특별한 대책이라는 가 입장을 내세우진 않고 있지만 하지만 이제 건설사들은 계속해서 볼멘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자재비도 올랐고 또 인건비도 오른 상태여서 똑같은 평형을 뭐 지은데도 분양가가 높을 수밖에 없다. 이런 하소연을 함께 하고 있는 것이죠. 네, 뭐 일하다 보면 손해를 볼 수도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팔리면 좀 싸게 팔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당국에서도 네. 그 논리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네. 미분양이 낮다고 정부 대책 이렇게만 하지 말고 좀 자구책을 찾아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청약 시장도 좀 보죠. 이 앞서 권혜리 기자 전해드렸습니다만 오늘부터 성인이면 누구나 이른바 무순위 청약 줍줍에 참여할 수 있게 됐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청약 통장을 다 이제 만들잖아요. 네. 하고 청약 가점제라는 것도 있고 무주택 기간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1순위를 받으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네. 왜냐면 1순위가 당첨 확률이 높으니까. 네. 1순위, 2순위. 이제 그렇게 안 되면 이제 무순위로 가게 되고요. 1순위, 2순위까지 됐는데도 완판이 안 된 경우에는 이제 뭐 줍줍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네. 그런 자격 없이도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줍줍에 대해서 형평성 논란이 굉장히 많아서 최근까지만 해도 조건을 굉장히 강하게 했습니다. 근데 거기 살아야 되고 맞습니다. 거주지 요건이 있었고요. 예. 또 무주택 요건이 있는데 네. 이 무주택 요건은 청약자뿐만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 다 무주택이어야지 네. 될 정도로 이제 줍줍을 강화를 했는데 자 이게 다 풀려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뭐 사는 거 거주지라든가 무주택 요건에 상관없이 다른 지역에 살아도 또 집을 많이 갖고 있어도 다 줍줍에 뛰어들 수 있게 제도가 바뀐 겁니다. 일단 안 팔리니까 뭐 집이 열채가 있든 뭐든 돈 있는 분은 좀 사세요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죠. 이제 미분양이 지금 정부는 내색하고 있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숫자로는 7만 가구 이상 나왔고요. 네. 이런 추세라면은 10만 가구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우선 우회적으로 해법을 좀 내놓는 것이 아닌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상 규제를 다 푼 건데 네. 지금 일단 둔촌 주공 재건축의 혜택을 볼 것 같고 또 다른 어떤 단지들이 혜택을 보게 되나요? 그렇습니다. 장위자위 같은 경우에도 상당폭 이 미분양이 날 뻔했는데 네. 일단 다 완판이 됐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둔촌 주공도 정확한 통계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다 팔린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이제 미계약분, 아주 미분양분이 작은 아마 평수도 있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달에 아마 줍줍으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예. 보통 집이라는 게요. 있는 사람이 더 사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렇죠. 또 그렇죠. 하고 이제 서울 외에서도 지방 자산가도 많이 사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도 둔촌 주공이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될 것이다. 또 이런 전망도 네, 함께 이렇게 나옵니다. 규제가 풀리면 혜택 보는 단지가 있는가 하면 지방은 오히려 더 힘들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줍줍도 항상 보면 그 뭐 시장성이라고 표현해야 되죠. 그런 쪽으로 몰리게 되지 이게 오히려 더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미분양의 80% 이상은 지방 쪽 미분양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가
뭐 줍줍 때문에 좀 수혜를 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네,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긴 합니다만 서울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조금씩 회복이 되는 모양새더군요.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절대 수준이 있고요. 네. 추이가 있을 텐데 아직까지 절대적인 수준은 매우 낮습니다. 평소 거래량의 한 4분의 1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서울도 아무리 안 좋았을 때도 5천 건 정도인데 이제 겨우 한 2천 건이 넘어서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수준으로는 아직까지도 거래량이 낮지만 그러나 최근의 동향들 1월, 2월부터의 흐름들을 보면 나름 이제 거래량이 좀 터지는 모습들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추세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거죠. 예, 뭐 한상 푸념처럼 내 얼굴만 빼고 다 오른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조사를 해봤더니 통계로 확인이 됐군요. 네, 이번에 주범은 네. 물가 상승률이었었습니다. 이제 임금 상승률을 좀 봤더니 한 3%가량 443만 원으로 뭐 3%가량 올렸었는데 우리 실질 임금이라고 하죠. 임금 상승률과 대비를 해서 실질 임금, 실질 소득을 봤더니 오히려 1.9%가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은 작년 한 해는 물가 상승률이 극심했기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네. 올해도 한국은행도 한 3.5% 이상의 물가 상승률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올해도 마찬가지로 임금 상승률이 4% 이상 더 월급이 오르지 않으면 실질 소득은, 실질 임금은 더 줄어드는 그런 한 해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실질 임금 줄어드는 가운데 가계 지출의 27%가 세금 또는 이자로 나간다는 통계도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출을 할 때 소비 지출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제 소비 지출은 그야말로 내가 음식 사 먹는 거, 뭐 내 옷 사는 거 이런 네. 것을 소비 지출이라고 하고요. 같은 이제 지출 중에서 비소비 지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게 이제 세금 내는 거, 그리고 우리 연금 같은 보험료 이런 것들 내는 것들도 있고요. 또 내가 대출 받은 거에 대한 이자를 내는 거. 지출이긴 지출이나 뭐 나를 위한 않은, 네. 하고 싶지 않은 그걸 이제 비소비 지출이라고 하는데요. 95만 원이 일단 평균적으로 네. 넘었었습니다. 이거 상당폭 늘어난 것이고요.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이런 세금이라든가 대출 이자 부담이라든가 뭐 보험료, 연금료 부분들에 대한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같은 지출이어도 소비 지출이 늘어야 경기가 도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비소비 지출이 이렇게 비중이 커지게 된다면 오히려 경기는 뭐 둔화, 침체 쪽으로 가는 그런 지출 상승이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정철치 평론가 잘 들었습니다.